그러면 빠르게 또 뉴스 시작하도록 뉴스를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아마존도 인력 감축에 나섰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두 명이 아니던데요. 한두 명이 아니고 1만 명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만 명 이번 주부터 줄이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의 전체 인력은 150만 명이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약간 관리자급이 30만 명인데 네. 사무직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만 명이니까 한 3% 어, 정도 줄이는 겁니다. 줄인 다음에 그러네요. 근데 이제 봤더니 제가 또 조사해 봤더니 우리 어떻게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연봉은 이제 뭐 사회적 통념에 맞게. 통계에 맞게. 네네. 근데 요번에 제일 먼저 나갈 분들이 네. 한 25만 달러 평균 급여를 어휴. 받는 분들 이상 많이 받네요. 한 3억 원 정도를 네. 받는 분들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이구야. 일단은 만 명이 나가게 되면 한 3조 원 정도의 비용이 줄여진다. 해서 그럼 그게 이익으로 잡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래서 감원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큰 폭의 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1만 명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네. 기사가 나간 다음에요. 네. 어떤 기업은 주가 올라가고 네. 어떤 기업 주가가 빠지는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빠지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대규모 감원 발표. 아마존. 아마존. 예. 또 메타는 있던데. 그렇습니다. 아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메타는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락사유가 어. 감원이라는 기업들이 몇 개에서 나와서. 상당히 좀 마음 아픈 기사에 주가가 네.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근데 그 3조 원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음. 야, 이게 무섭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분식집을 하나 하시는데 네. 아르바이트생이 한 3명 있어요. 뭐 월급이 뭐 한 300만 원씩 나간다고 볼게요. 근데 300만 원. 근데 딱 보니까 한 200만 원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한 네, 명을 내보내면 흑자가 되네. 적자예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경영이란 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맘때 회사를 나와서 아는데 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네. 그해 겨울이 가장 추웠습니다. 그쵸. 라고까지만 전해드립니다. 저희 또 근로자의 네, 마음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도 시애틀 쪽에 많이 자른다고 그러는데 시애틀 쪽에 18만 명이 있는데 네. 글쎄요. 어찌 됐든 간에 급여를 많은 분이 자르는 거니까 일단 잘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존, 리프트, 테슬라, 트위터, 코인베이스, 메타 플랫폼스, 로빈후드, 넷플릭스, 쇼피파이, 마이크로소프트, 펠로톤, 셀포트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자른다는 거 좀 어이구야. 보여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감축에 나섰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사, 버핏이 TSMC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저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저거 신규 매수잖아요. 신규 매수.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버핏이 살만한 딱 그런 그 자리예요. 자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차트 모양이 또 약간 이제 저는 그런 거 많이 안 합니다만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냐. 조금 너무 늦게 샀냐? 뭐 어떤 거면 빨리 아니 그러니까 샀다? 이제 당장 오르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자리인데 음. 근데 사실 버핏이 그런 자리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네. TSMC가요. 물려 있는 분 많아요.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에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 급등 중입니다. 대만 네, 증시에서 네. 당연히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주식인데 안 올라요. 근데 지금 안 오를 것 같아. 그거에 분명한 부스터를 넣어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바로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웰윌슨.com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코카콜라, 어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크라프트 하인즈, 무디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다음이 TSMC였습니다. 심지어 10이에요. 예, 심지어 10이 심지어, 예. 약 41억 달러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6천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 네. 지분의 한 1.2% 가져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해서 그림을 좀 더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절반을요. 애플과 뱅크 어메리카로 갖고 있다라는 네. 걸 보여드리면서 이분의 어떤 종목 선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버핏의 올해 나이가 92세거든요. 네. 92세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매 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네, 네. 지금 너무 정정하셔서 네, 그렇죠. 뭐 네. 100세를 넘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 나이대가 되시면은 갑자기 또 급변하기 그럴 수 때문에 있습니다. 좀 네. 건강하게 올해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또 체리콕을 워낙 즐겨 드시기 때문에 네. 약간 걱정됩니다. 네.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바이든 시진핑 만남. 네. 식냉정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악수를 했어요. 악수했습니다. 악수를 했고, 이거죠. 예, 그리고 뭐 기후 변화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뭐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또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큰 충돌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즉각 반응을 한 증시는 중국 증시예요. 아, 중국 증시.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더 악화되던 말던 미국 증시에는 추가적인 영향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됐다고 해서 미국 증시 호재도 아니에요. 근데 중국 증시에는 굉장히 민감한 재료였어요. 왜냐하면 미중 분쟁이 실제로 중국 경제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미국이 힘이 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홍콩 증시가 많이 올랐죠.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쪽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독일 그 슐츠 총리가 갔잖아요. 중국을 시진핑을 만났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면임을 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의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좀 중국 증시는 좀 훈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만 문제 같은 거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는 네. 비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쵸. 어쩔 그냥 수 없는 피해간 거죠. 예, 네. 피해가는 그런 모습 네. 보였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자, 요건데 사진이 좋죠. 네. 두 분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또 마음이 그렇죠. 이런 얼굴이 아니라는 것 좀 네.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 기사 2달 만에 4천을 보나 어떤 겁니까? S&P 500 500. 4천 포인트를 볼 것 같은데 네. 저는 빠르면 오늘 오 정말요? 늦으면 이번 주에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저도 보고 보긴 볼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난 직전 사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며칠? 어우, 매달 2달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9월이겠죠? 9월 12일 날 보고 못 봤기 때문에 네네. 지금 3,957포인트이기 때문에 좀만 더 올라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써보겠습니다. 본 이유가 저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이후에 예, 예. 다시 내려가느냐, 그렇죠. 보고 언제 올라가야죠. 그거를, 예. 지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보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갑지 않은 내년 전망인데 딱 네. 보시면요. 또 나오는 분이 있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얘기했는데 내년 1분기 S&P 500이 3,3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네. 엉망입니다. 엉망. 네. 연말 가야 3,900 간다는 건데 좀 낮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올해 많이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 이분이 얘기했던 베어마켓 랠리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은 4,150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드리고요. 한번 4,150 간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2021년은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완승이었죠. 완승 맞습니다. 2022년은 마이크 윌슨의 완승이었죠. 완승입니다. 예. 그럼 내년은 어. 콜라노비치의 완승입니다. 마이클 윌슨이 틀릴 때예요. 네. 그렇군요. 타이밍상. 네, 인간이 음. 매년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저희도요 기가 막히게 맞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있었죠. 예. 있었어요. 음. 지금 힘든 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 장성 지점님이 보고 있는 네. 내년 S&P 500의 목표 지수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사- 레인지로 좀 말씀드리나요? 잠깐 레인지를 하면 뭐 3,500에서 5,500 이런 거 아닙니까? 오, 내 마음에 잠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었어. 그건 반칙이고 좀 좁혀갖고. 네. 좁혀갖고. 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4천 중후반 정도까지 4천 중후반.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4천 중후반, 4,500에 4,900까지. 그렇죠. 예,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 혹시 틀리면 저희가 틀리면 어. 여러분 내후년에 정말 잘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예, 그렇군요. 한번 크게 틀리고 크게 맞추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 잘 맞추는 분이 예. 내년에 가장 못 맞추는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한 거의 20년 보니까 예. 그렇던데요.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할 맞습니다. 수 없습니다. 이건 네. 그냥 재미로 본 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지수가 진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장기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뉴스 이렇게 빠르게 봤고요. 우리 또 광고 보고 네. 와서 조경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